최근 경기도 안산 지역에 용혈성 요독증 환자가 유치원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하여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용혈성 요독증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의료에서도 그렇고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절망적인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신지요? 용혈성 요독증의 개념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며칠 전 정상세균총과 정상바이러스총의 개념을 제안해 드렸는데, 정상세균총이란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 박테리아들이 있고, 그 박테리아 중에 일부는 병원균인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발생한다는 이론이고, 용혈성 요독증에서도 대장균 중의 일종이 몸에 침투해서 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용혈성 요독증의 특징은 독소가 소혈관을 망가뜨리고, 그 소혈관 중에서도 신장의 소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독소가 들어오면 혈관에 혈전을 형성하고, 혈전이 소혈관을 망가뜨려서 심부전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주로 대장균, 그 중에서도 특정한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주로 설사와 혈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열이 나기도 하고 복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으로 다른 감염성 균들이 있고, 약물이나 암, 심지어는 정상적인 임신에서도 용혈성 요독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요독증 들어보셨죠?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혈성 요독증은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 투석, 혈액 투석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히 치료되고 치료하면 완벽히 해결되고, 특히 노인에서도 발생하는데 노인보다는 아이들에서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열이 날 때 이제 혹시라도 그냥 일반적인 설사가 아니고 용혈성 요독증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 혈뇨나 빈혈 같은 게 동반될 수 있고, 멍이나 출혈, 아이가 유난히 피로로 하는 것, 그리고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부종이나 소변량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들,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 발생하고, 시가 톡신이라는 것을 분비하는 대장균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이하게도 폐구균 중의 일부가 이런 것을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약물 중에는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그리고 임신 자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 질환에 유발되는 요인이 뭐냐, 특히나 이 대장균이 섭취되는, 대장균에 감염되는 이유가 뭐냐고 찾아봤더니, 오염된 고기나 음식에 의해서 발생하고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도. 이게 무엇이냐면, 이 질환은 대변으로 배출된 대장균을 손으로 만진 뒤에 손으로 만진 그 손을 여기저기 묻히게 돼 있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인식하시죠. 그래서 손에 의해서 여기저기 오염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손에 묻듯이, 또 이 박테리아가 다른 손에 묻은 다음에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손을 자주 사용하고 위생관념이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약한 데다가 입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죠. 손을 빨기도 하고 물건을 같이 빨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합병증으론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또 소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콩팥이 망가지는 심부전, 또 혈관이 좁아져서 고혈압,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그다음에 출혈이나 혼수나 심장질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국내
최근까지 오늘 아침까지의 현황을 보면 6월 20일 날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가 첫 번째로 유치원에서 발생했고요. 증상은 설사, 복통, 혈변, 혈뇨가 발생했다가 하고 2, 3일 격리하다가 지금 잘 낫지 않으니까 이제 대형 병원으로 갔고, 대형 병원에서 이런 환자가 많아지니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환에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면역, 그리고 접촉량, 섭취량, 치료 시기다,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오염된 고기와 음식 수용장에서의 수영을 한다든지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곳에서 원아들이 섭취한 음식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찾기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음식물 외에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여부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의심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규명하지 말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있거나 혹시라도 까먹고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근무자들, 유치원 원아의 가족들의 의무 기록을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다 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으면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질환은 특히 어린아이에서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우리나라보다 의료가 좀 뒤떨어진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면역이 안 좋은 아이들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놓치기 쉬운 의무 기록을 조사를 하면 좀 더 원인 규명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